여러분, 지금 전 세계 전력망을 소리 없이 장악하는 이것이 있습니다. 네, 불과 6개월 만에 설치비가 절반 넘게 하락하고 또 한쪽에서는 전쟁으로 기름값이 요동치는데 다른 쪽에서는 이걸 통해 20년치 전기요금을 헐값에 고정하는 기업들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이게 뭘까요? 바로 배터리입니다. 자, 블룸버그가 최근에 낸 기사 제목입니다. 저렴한 배터리가 전 세계 전력망을 장악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한번 볼까요? 텍사스, 내몽골, 호주, 유럽까지 공통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장면이 있는데요. 대규모 배터리 시설이 전력망에 빠르게 붙고 있습니다. 내몽골 같은 경우는요, 최근에 총 7.4기가와트시 용량의 대규모 배터리 단지 3곳이 가동을 시작했습니다. 블룸버그 애널리스트들은 올해 전 세계 배터리 설치량이 30% 이상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전기차 캐즘으로 인해서 회복 불가처럼 보였던 배터리가 이제 전력 시스템의 핵심 인프라가 되었다는 건데요. 이 변화는 크게 세 가지 요인이 동시에 맞물린 결과입니다. 먼저 AI와 데이터 센터 때문이죠. AI 데이터 센터로 인해서 전력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다는 얘기는 계속 미디어를 통해서 여러분들도 보고 듣고 계시죠? 이 때문에 자, 우리나라 기업들, 전선주라든지 뭐 많은 기업들이 지금 주가가 폭등하고 있는 거를 알고 계실 텐데요. 그런데 이게 이제 발전소를 단기간에 지을 수가 없습니다. 전력망 연결도 포화 상태이기 때문에 나날이 인기가 있는 게 이제 온사이트 발전소 인기입니다. 전력망을 연결할 필요가 없이 태양광 발전과 배터리를 바로 결합시켜 가지고 자체적으로 전기를 쓰는 방법인데요. 예를 들어서 테네시주 멤피스 인근에 일론 머스크의 그 인공지능 기업 XAI가 슈퍼 컴퓨팅 시설인 콜로서스에 테슬라의 메가팩 배터리, 이 대용량 ESS거든요. 이걸 설치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다른 빅테크 기업들도 상당히 비슷한 상황이고요. 자, 첫 번째가 AI 데이터 센터 때문이고 두 번째 요인은 바로 단가가 싸졌습니다. 배터리 가격이 엄청 싸졌는데요. 그 이유는 바로 중국 때문이죠. 전기차 시장이 주춤해지자 중국이 그동안 생산했던 과잉 생산된 배터리를 전 세계 전력망에 덤핑 수준으로 내놓고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2018년에 비해서 지금까지 7년 동안 배터리 가격이 무려 75%나 빠졌습니다. 네, 이 사이클은 어디선가 본 적 있지 않으세요? 바로 태양광 산업대하고 상당히 비슷하죠. 과잉 공급을 했다가 가격이 폭락하면서 가격이 싸지면서 이렇게 대중화로 이어지는 그런 패턴입니다. 자, 2025년까지 설치된 배터리 용량을 보면요. 이건 이제 배터리 가격이 계속 저렴해지고 있다라고 하는 블룸버그의 데이터 자료입니다. 앞으로 2035년이 되면 지금보다 훨씬 더 싸지겠죠. 자, 이것도 블룸버그에 나온 건데요. 지금까지 설치된 그 배터리 용량을 보면 대부분이 중국을 차지하고 있죠. 그 뒤를 이어서 미국, 호주, 영국, 우리나라 순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배터리 가격이 싸진 게 두 번째 이유고요. 세 번째 이유는 바로 전쟁과 에너지 불안, 에너지 리스크 이슈입니다. 중동 전쟁 때문에 뭐 가스가 기름값이 급등하면서 일부에서는 LNG 프로젝트를 취소하거나 변경하는 경우도 늘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베트남 같은 경우는 LNG 발전소를 지으려던 회사가 태양광 플러스 배터리로 갈아탔어요. 그래서 전 세계 투자자들이 이제 배터리는 그 화석 연료 리스크를 피하는 최고 해지 수단이 된 겁니다. 여기에서 흥미로운 포인트가 하나 나옵니다. 대부분은 배터리를 에너지를 저장하는 그 보조 인프라 정도로 지금까지는 생각을 해왔습니다. 근데 앞으로는 좀 다를 것 같습니다. 배터리 자체가 하나의 거대한 발전소 역할을 하는 건데요. 그 단적인 예를 하나 볼까요? 호주의 뉴 사우스 웨일즈주의 와라타 슈퍼배터리라는 곳이 있는데요. 여기가 설치된 이후에 저녁 피크 시간대를 보니까 ESS 배터리가 기존 가스발전소보다 훨씬 더 많은 전력을 공급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미 발전소 시설이 된 거죠. 자, 유럽은 어떨까요? 유럽은 이미 태양광과 풍력을 너무 많이 설치해서 전력망에 연결하지도 못해가지고 버리는 전기가 너무 많아서 이미 골치인데요.
이게 왜 연결을 못하냐면 기존 전력망에 쭉 전력이 흐르고 있는데 갑자기 재생에너지 전력이 한꺼번에 늘었다가 줄어들면 변동성이 너무 커져서 정전이 생겨버리기 때문에 이게 아무리 생산한 전기가 아까워도 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독일 같은 경우는 그 버리는 비용만 3.7조 원대라고 하죠. 그런데 배터리 값이 싸지면서 전기를 버리지 않고 저장해두는 역할이 가능해지고, 그리고 최근에는 에너지 값도 비싸지니까 기업 입장에서는 이걸 저장해뒀다가 비쌀 때 전기를 팔아가지고 전기요금 변동성을 줄이는 보험처럼 활용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자, 전 세계 배터리 시장 생산의 대부분을 중국이 장악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배터리 공급망의 리스크를 다들 우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과 유럽 같은 경우는 최근에는 수십 시간에서 수일 동안 이 에너지를 저장할 수 있는 장주기 에너지 저장 기술 개발에도 많은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중국이 뭐 리튬이나 나트륨 중심의 단기 에너지 저장 장치를 워낙 기술이 압도적이기 때문에 이걸 능가할 수는 없다 보니까 다른 형태로 기술 개발을 하고 있는 거죠. 이 기업이 지금 이제 폼 에너지라고 하는 스타트업 기업인데요. 100시간 동안 전력망에 전기를 공급할 수 있는 철과 공기로 만든 배터리 기술을 갖고 있대요. 꽤 유명한 기업입니다. 그래서 이 기업은 지난 2월에 구글의 미네소타에 있는 데이터 센터에 전력을 공급하는 계약까지 맺었어요. 자, 그럼 이게 우리 회사와 무슨 상관이 있을까요? 이제부터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AI 시대에 앞으로 경쟁은 전력에서 시작됩니다. 전기요금이 단순한 비용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고요. 변동성이 매우 큰 리스크 자산으로 생각을 해야 합니다. 가격이 언제 오를지 또 얼마나 오를지 예측이 잘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기업들이 전기를 시장 가격으로 사지 않고 고정된 계약 가격으로 사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재생에너지에 ESS가 붙으면서 그게 되게 쉬운 구조가 된 거죠. 한번 사례를 볼까요? 현대차가 이미 2024년에 국내 최대 규모의 재생에너지 전력 구매 계약, PPA라고 합니다. 이거를 체결한 적이 있어요. 그때 이제 나왔던 보도 자료입니다. 현대건설, SK ENS, GS ENR, 엔라이튼 이런 발전사들과 직접 계약을 해서 20년 쓸 전기를 미리 확보해 둔 겁니다. 무려 610기가와트예요. 산업용 전기 요금이 이미 2022년 이후 70% 올랐다라고 하는 경제신문 보도 보셨죠? 앞으로 전기값이 더 오르기 전에 미리 싸게 계약해 두려는 거예요. 자, 여기에서 지난 4월에 네이버가 한 단계 더 나아갔어요. 이 기사 제목을 보시면 아시다시피 기업은 보통 필요할 때 전기를 사서 쓰면 됩니다. 근데 네이버는 아예 발전소 지분을 30% 확보했어요. 지분을 직접 샀어요. GS 풍력 발전과 전력 구매 계약을 체결하고 경북 영양의 풍력 발전소 지분 30%를 직접 인수해 향후 25년 동안 데이터 센터 전력을 확보한 겁니다. 현대차가 전세 계약을 했으면 네이버는 아예 집을 사버린 겁니다. 이런 거는 해외 빅테크 기업들도 지금 상당히 비슷한 상황입니다. 빅테크 기업들이 아무래도 AI 때문에 데이터 센터의 전력이 상당히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지금 너나 나나 거의 뭐 발전사, 에너지 기업처럼 많이 되어가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이 에너지 공급망을 직접 통제하지 못하면 기업 경쟁력에 심각한 지장을 주기 때문이겠죠. 앞으로 이제 전기를 안정적으로 싸게 확보할 수 있는 기업과 그렇지 못한 기업의 격차가 점점 벌어질 것 같고요. 특히 글로벌 빅테크 기업의 밸류체인에 속해 있는 삼성전자나 SK 하이닉스 같은 반도체 회사, 또 전기를 많이 쓰는 제조업까지 대부분의 기업이 여기에서 예외가 될 수 없어요. 특히 미국에서는 이미 AI 데이터 센터의 전력 문제가 정치적인 이슈가 된 지 오래입니다. 전기를 많이 쓰는 기업이 전력망까지 책임지라라고 하는 목소리가 점점 커지고 있고요. 그래서 정치적인 부담을 느낀 트럼프 행정부에서는 어, 빅테크 기업들을 다 모아서 선언까지 했습니다. 어, 빅테크 기업들이 전력 인프라 비용을 직접
부담하도록 그렇게 유도를 하고 있는 거죠. 마이크로소프트는 아예 선제적으로 본인들이 전력망 확충 비용을 직접 내고 소비자들한테 넘기지 않겠다라고 선언까지 했습니다. 자, AI 시대, 우리 기업들은 이런 흐름을 잘 준비하고 계신가요? 네. 글로벌 흐름들이 너무 빨리 변해서 어지럽습니다. 정보가 곧 경쟁력인 시대, 네, 흐름을 놓치지 않는 기업만이 시장을 이끌어갈 수 있겠죠? 네, 좋았으면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 또 궁금한 점, 또 알고 싶으신 점 있으시면 댓글로 달아주십시오. 감사합니다.